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공장 5월 30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5월 30일입니다. 이번 주 6월 12, 13까지 일정을 먼저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날 아시다시피 북미 정상회담이 거의 사실상 진행이 되는 거고, 6월 14일 선물옵션 통시 만기고, 그 다음에 6월 12일부터 13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6월 12일부터 14일 사이에 상당히 많은 게 집중이 좀 됐죠. 선물옵션 통시 만기, 북미 정상회담, 시장에서는 정전협정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FMC 회의까지, 금리 인상의 시그널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체력 자체가 좀 약한 국가들 있죠. 약간씩 체력이 약한 국가들이 단기 불안 심리가 자극이 좀 되면서 시장이 좀 출렁거리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거기에 6월 12, 13일 이 구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트럼프하고 김영철이 북미 고위급 회담 부분들을 진행하고, 내일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심의가 발표가 납니다. 어제 HLB라는 회사가 악성 루머로 악성 루머가 좀 돌아면서 대주주 매도 소모로 한 10% 이상의 15% 이상의 급락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역시 어제 그 본인 브리핑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오송운동이라는 정당하고 동맹이라는 정당이 연방정부 구성하는 부분들을 냈는데, 이 경제 장관 자체가 약간 반이유 성향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탈리아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런 불안 심리로 FMC 전까지 지금 계속 뭔가 변동성의 원인 부분들을 제공을 하죠. 단기 소음 부분들이 낼 수 있는. 그래서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불안으로 금융주도 보면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하락폭이 나오면서 1% 정도 이상의 하락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만약에 남북 경협이라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그리고 정전협정이라는 이런 내용 부분이 없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산 부분들을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좀 드리고 있죠. 이게 약간 우리나라 시장의 또 다른 변수,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우리나라 시장만의 그 스페셜한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이 먼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 소음 부분들을 만들면서 시간이 2주 정도 남았다는 얘기를 드렸죠. 6월 10일 북미 정상, 그 다음에 12, 13 FMC, 14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자, 이 구간 내에 변동성을 만들다면, 우리가 전제 조건 부분들을 유지를 한다면 1차적으로 변동성을 만든다고 하면 역시 지난번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바닥이냐, 이중바닥이냐, 삼중바닥이냐, 이 그때마다 투자 심리 부분들이 상당히 악화가 됐었죠. 하지만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나와서 보면 이 외바닥, 이중바닥, 삼중바닥의 큰 굴레 부분들을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자, 여기에서도 한 번 더의 그 박스권,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종합지수가 2450 정도 선 정도 되죠. 2350, 만약에 1차 지지라인이 2400이고 그 다음이 2370 정도 되죠. 2370하고 2400선에서 뭐 시장상에서 보면 6월 12일, 13, 14 FMC, 그다음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이용해서 단기 소나기 부분들이 내린다고 하면, 어차피 지금 남부 경협, 특히 북미 정상회담 부분들은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이걸 시간이 한 2주 정도 남아있죠. 이 사이에 출렁거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출렁거리고 다시 그거 가지고 성장 동력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1차적으로는 체크를 해 두십시오. 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특히 파생을 가지고 위아래 출렁거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런 흐름 부분들이 나왔을 때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시장 부분들을 바라볼 것인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해 놓는다 하면, 어떻게 보면 FMC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FMC가 진행되면서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 있을 거라는 그런 내용으로 아르헨티나가 허약 체질 부분들이 표명이 좀 됐고, 그 다음에 터키가 표명이 좀 됐고,
그 다음에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정치적인 불안 심리가 일단 더 크기는 합니다만은, 특히 이탈리아도 정치적인 불안 심리 부분들이 자극이 좀 됐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점을 두고 그 전에 불확실성 부분들이 커지면서 이런 출렁거린 부분들이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북 경협이라는 우산이라고 할까요? 큰 우산이 이 소나기 부분들을 상당히 막아주는 효과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디 쪽이 더 클 것인가? 단기적으로 어디 쪽으로 더 클 것인가? 어차피 북미 남북 경협이라는 시그널은 계속 우상향이 좀 진행되는 와중에 단기 소나기가 이 내용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내일 이번 주 지난주 주간 전략의 얘기를 좀 들은 것처럼 투자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마피아라든지 기존의 그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삼성 측이 이길 것인지, 아니면 금감원이 이 회계 부정 부분들에 대해서 만들어 줄 것인지 내일 발표가 나오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이런 사항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단기 영향 부분도 준다고 한번 미리 설정을 좀 해놓을게요. 미리. 자, 이건 어차피 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시나리오상으로 2450선 정도 되는데, 지수상으로 보시면 2400과 그 다음에 지난번 저점이 2350 정도 됩니다. 2350과 2400선 정도까지의 단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어차피 남북 경협으로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인 우상향 부분도 유지가 되는데, 단기적으로 FOMC 회의, 그 다음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파생을 통해서 이런 변동성 전략 부분들 만들면서 그거 가지고 단타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일단은 생각을 해놓으세요. 일단 그려놓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내용 자체가 어느 쪽으로 나올지 이건 확인하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전까지는 근데 이제 이걸 미리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뭘까요? 이 구간에 2350과 2400선 정도의 변동성이 나오면, 거기서는 그 하락이 1차적으로 진행된다 하면 거기서 물량은 어떻게 될까요? 1차적으로 물량을 받을 전략 부분들을 미리 설립을 좀 해둡니다. 5월 30일입니다. 이탈리아 그 불안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 나라는 항상 절에 왔어요.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아르헨티나도 보면 IMF라든지 이걸 뭐 수시로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게 확산이 될까 보다는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 속도 있죠. 우리가 2월달, 3월달, 4월달부터 이 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로 시장이 이 출렁거린 부분들을 좀 만들었죠. 근데 6월달은 금리 인상은 뭐 기정사실화 됐다 해도 뭐 크게 진비 다름없겠지만, 이제 시간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경기 부분들을 혹시나 속도가 빨라지면 어떨까, 확인되면 그 불안 심리 부분들이 정리가 되겠지만, 그 기간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서 거기에 약간 출렁거린 부분을 만드는 요건 자체가 된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유국의 증산 전망 부분들을 하면서 유가가 지금 급락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유가 급락은 잘 된 거예요. 단지 달러 관련된 부분들이 오버슈팅 93에서 94 정도 선까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4 지금 94.7인데 95까지 오버슈팅 나오면 이건 어떤 단기 파동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 쉬어가는 파동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약간 우리가 94 정도 선, 93점 후반 정도의 오버슈팅 가능성 부분들이 일부 있다, 꺾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박스권 상당 부분이 95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정도만, 여기까지. 자, 95 정도 선 넘어서면 우리가 이제 달러 약세의 어떤 배팅 부분들을 준비하는 그런 구간으로 1차적으로 체크를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남북 경협이라는 그 긍정적인 시그널의 우산에 계속 보호를 받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에서는 뭐 국채라든지 그다음 이탈리아라든지 아르헨티나의 외부 변수 부분들이 들어왔지만 이 우산 자체가 계속 6월 12일, 13일 뭐 북미 정상회담하고 정전협정까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유지예요.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파생을 통해서 단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겠죠. 왜? 이탈리아, 그 다음에 최고 내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6월 12일, 13일 FMC 이런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지나와서 보면 박스권 하단에서 계속 반등 파동 부분들을 만들어 왔었죠. 혹시라도 한 번 정도의 변수 부분들 안 된다 하면 6350가 그 다음 6400선, 2350선과 2400선 전후에서는 물량을 받을 준비 부분들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 미리 공지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대에는 우리가 물량 부분들을 어떤 종목군이 주도주일까? 주도주를 찾아야 되겠죠. 주도주의 흐름 부분들은 시장 하락이 1%가 1% 이상에 나왔는데 그 종목군이 보합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대비 강하게 버티는 종목이 시장의 우량주가 될 수 있는 그 구간을 그 3분기, 4분기에 어떤 주도주의 흐름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종목을 찾는 구간으로 설정을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산 자체가 계속 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북 경협, 오늘 북미 고위급 회담 부분들이 이기는지 그 기운하고 그 다음에 FMC 회의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 이 두 개의 강한 중심축 모멘텀이라보다 단기 투자 심리의 축 자체에서 어느 쪽이 기운 자체가 더 강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비중 조절만 일부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 부분들 한 2주 동안 확인하면서 저가 매수 부분들을 준비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 포인트를 일단 꼭 체크해 두시기를 말씀드리면서 5월 30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